마늘 생리적 특성, 생리장애 및 병의 진단과 방제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 생리적 특성입니다. 마늘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온도, 일장, 그리고 토양 이런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도에 대한 특성입니다. 생육 단계별 온도를 보면 발금 및 발화를 하는 데는 약 15도씨가 필요하고요. 인편분화, 즉 마늘 쪽이 갈라지는 온도는 약 10도씨에서 1 내지 2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난지형 마늘의 쪽분화 시기는 3월 중하순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빠를 거고요. 전북이나 조금 더 북쪽에서는 그 시기보다 좀 더 늦을 거고, 육종 마늘, 즉 한지형 재배 같은 경우는 4월 상 중순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구비대 및 생육 온도는 18에서 20도씨 정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낮은 온도입니다. 즉 굉장히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온도가 되고요. 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다 보니까 온도가 25도씨 이상이 되면은 지상부 생육이 멈추는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록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동해 온도는 영하 7도씨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영하 7도 되면은 모든 마늘이 얼어 죽느냐 하면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 이 실험을 하는 그 자체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사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영하 15도, 16도 내려가도 일부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전체 얼어 죽지는 않거든요. 이 동해 온도는 품종이나 토양, 식물체 생육 상태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월동 전에 식물체를 얼마나 튼튼하게 키웠느냐에 동해 피해율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생육 단계별 온도를 보면은 지온은 약 한 13도씨, 그리고 최고는 25에서 한 27도씨 정도가 되고요. 생육 저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에서 한 20도씨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늘 재배에 알맞은 토양은 표토가 깊고 배수가 양호하며 부식질, 즉 유기물이 풍부하면서 점질 토양이 좋습니다. 사질토에 재배할 경우에는 마늘 껍질이 잘 벗겨지고 구충실도가 떨어져서 저장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경을 지금 농민들이 많이 하는데, 실지 심경이라든지 이 객토 같은 경우는 토양 물리성을 개량한다든지 뿌리를 깊게 내려가기 위해서 심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심경을 할 경우 토양 관리상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심경이라는 것은 경작층이 아닌 일반 미경작층에 있는 생땅이 올라오게 되므로 결국 기존의 흙과 섞임으로써 유기물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심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퇴비를 더 많이 넣어줘서 유기물이 마늘 재배에 적당한 양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기물은 정상적으로 넣으면서 심경을 하게 되면은 유기물 부족에 의해서 수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됩니다. 토양산도, 즉 토양 pH는 6.5 내지 7.0인데요. 일반적인 작물보다는 토양 pH가 높은 편입니다. 즉 그만큼 알칼리성 토양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pH는 6.5 내지 7, 벼 같은 경우는 6.0 내지 6.5로 그보다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유기물 함량은 2.5 내지 3.5 정도, 유효인산은 한 300에서 400, 이 정도 조건이면은 마늘 재배가 가능하겠습니다. 마늘 양분 특성을 보면은 마늘 생육 초기에는 마늘에 있는 저장 양분, 즉 우리가 씨마늘을 파종하는데 거기 자체적에 있는 양분에 의해서 처음에 의존해서 자라게 되고요. 월동 후에는 파종에서 이듬해 봄까지, 즉 월동 기간 동안에는 생육이 완만히 이루어지고, 한지형 같은 경우는 월동기 동안 뿌리만 내리고 지상부 생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땅 속에서 발화되고 있다가 이듬해 2월 달에 지상부로 맹화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대 강합성은 3월 중하순에 이루어지고 양분 흡수는 추대기인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에 최대 이루어집니다. 즉 3월에서 4월경이 되면 마늘잎이 일주일에 새잎이 1개 정도가 새로 납니다. 즉 그만큼 생육이 왕성한데, 이때 비배 관리 및 병해충 관리를 잘 해야
식물체가 크게 튼튼하게 자라야만이 마늘구도 크고 수량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양분 흡수 세태기는 구비대가 개시가 되면, 즉 난지형 같은 경우는 4월 하순경, 한지형 같은 경우는 5월 상중순경에 구비대가 시작하면은 이때는 양분을 흡수하기보다는 기존에 흡수된 지상부에 있는 양분이 뿌리로 이행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한지형 마늘의 경우인데요. 11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흡수가 완만하다가 4월 중순 이후로 흡수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늘 구비대는 일정 기간 영양 생장이 이루어진 후 좋은 조건을 받아야만이 쪽이 나누어지고 인편이 이 비대됩니다. 쪽이 나누어지는 조건은 보통 10도씨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15도씨 정도 이상의 좀 더 높은 온도가 유지되면은 쪽 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쪽 분화가 일어난 다음에 구가 비대하는 데는 고온 장일, 즉 온도가 높고 낮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시기에 구 비대가 됩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늘 재배에 아주 좋은 조건인 게 일장은 충분히 지나서 하지까지 계속 일장이 길어지는 상태고, 온도도 생육 저온보다는 다소 높습니다만은 한 20도 중반 정도의 온도가 이루어져서 마늘 구비대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25도씨 이상으로 고온기가 되면은 구비대는 이루어지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구비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구비대는 불량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램은 이제 마늘에서 인편 분화가 일어나는 모습인데요. 일부 개체는 인편 분화가 일어났고 아직 이쪽 부분 푸른색 선에서는 아직 인편이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막 쪽이 나누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의 그림 같은 경우는 아직 쪽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쪽 분화가 일어난 상태고요. 그것이 점점 자라서 구비대기 정도, 즉 이 정도 되면은 마늘통이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약간 큰 증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구 휴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면이란 수확 후에 발화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발화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왜 마늘에 휴면이 있냐 하면은 마늘이 6월 달에 성숙이 끝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고온 다습한 여름철이 옵니다. 만약 이때에 마늘이 휴면하지 않고 바로 싹이 난다면 너무 생육기간에 덥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후손으로 세대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면이라는 게 생겼고요. 휴면은 난지형 같은 경우는 8월 초순경, 한지형 같은 경우는 8월 하순경에 휴면이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발화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이제 인위적으로 휴면을 타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 농민들 같은 경우는 파종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굳이 휴면 타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 경우는 씨마늘을 이제 여름철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창고에 두면은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온 저장고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씨마늘 같은 경우는 저온 저장고에 넣으면 우선 씨마늘 보관은 양호한지 몰라도 파종하고 이듬해에 마늘 2차 생장, 즉 벌마늘이 발생해가지고 전혀 상품 있는 마늘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마늘은 절대적으로 저온 저장고에 보관을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